뭐 주방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물 소리가 많이 나겠죠. 물과 관련된. 아니면 뭐 요리를 하는데 뭐 뭐죠? 물이 끓는 소리도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뭐 욕실 같은 데서는 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도로등에서는 뭐 차가 가는 소리, 차가 정차하는 소리 뭐 등등. 그다음에 리듬 있는 소리에서는 기계 작동 소리, 주차장 차단기 열릴 때. 그다음에 뭐 요즘 택배차 같은 큰 차량들은 또 후진할 때 또 음악들이 나오죠. 조심하라고. 뭐 그런 소리도 있을 것이고요. 자연의 소리에서는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복잡한 소리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좀 자연의 소리에 또 반응해서 또 저희가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소리, 자연 환경 소리, 그 다음에 날씨 관련 소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사람의 소리는요, 목소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때의 소리, 서로 다른 음색의 목소리, 노랫소리. 신체 소리에서는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음악 감상에 대한 내용들 잠시만 좀 살펴볼게요.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자유 선택활동, 간식, 점심 등 하원시간 등에도 유아들이 일상생활 시간의 분위기에 맞는 소리나 음악을 선정하여 들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냥 듣기 활동을 계획할 때 유아의 기분과 그날의 분위기, 주제, 활동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소리나 감상곡의 종류 혹은 그냥 듣기 활동의 유무를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소리나 음악을 틀어 주었을 경우 때때로 소리가 소음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또 기억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적 또 요소에 반응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는 그냥 듣기보다는 또 음악을 분석적으로 또 듣는 교수 방법이 또 필요하고요. 소리나 음악의 특징에 반응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또 장치를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기구 같은 경우는 뭐 리본 막대, 스카프 이런 것들은 아주 곡선을 표현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선율이나 리듬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고요. 콩주머니 같은 경우는요, 콩이 이게 부딪히면서 박이나 리듬을 인식하기가 되게 좋죠. 네, 리듬 악기로. 그 다음에 공 플라우프 같은 경우는 표현적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스타카토, 아주 짧게 끊는다거나 끊어서 연주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렇게 길게 이어서 연주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 트램플린이 있는데요. 게임적인 요소 가미와 박 리듬 표현적 질에 또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의 형식, 흐름, 분위기 등의 음악적 요소를 살려서 다양한 동화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에 어울리는 동화가 또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또 곡을 분석한 흐름대로 또 동화를 창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익숙해지면 유아들도 음악에 맞는 동화를 또 선정하거나 이야기를 창작하는 또 활동으로 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연상되는 악기나 음악적 요소에 어울리는 악기를 또 탐색해 보고요.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카토 음악을 표현할 때는 울림이 없는 나무, 가죽악기, 레가토를 표현할 때는 울림이 긴 타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해 볼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리를 탐색할 때도 연상되는 악기를 탐색하여 표현해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악기 연주 소리가 듣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연주 세기를 고려하며 활동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교재 저희 130쪽, 129에서 130쪽에서 다양한 감상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체는요, 음악에 나오는 음악적 요소에 따라서 신체로 반응하며 표현할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자료에 준비가 또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유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가 용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악을 들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까딱거리거나 가볍게 흔들기, 박자에 맞춰 지휘하기 등을 시작으로 음악적 특징에 따라 신체 표현 요소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요, 신체 표현의 요소를 이해하고요, 움직임의 모델링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곡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음악과 신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말 리듬에서는요, 소리나 음악에 포함되어 있는 리듬 패턴에 말 리듬을 얹어 노래 부르며 감상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짧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리듬에 활용하는 것이 또 효과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혹은 평면 입체 조형물에서는요, 그림을 보며 음악을 감상하거나요, 그림 혹은 평면 입체 조형물 등으로 표현하고요,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노래를 듣고 또 어울리는 그림 감상하게 되고요, 연상되는 그림을 또 그려보고 개념 표현하는 그리기 등을, 혹은 연상되는 색깔 고르기, 그 다음에 질감 표현하기, 소리를 기호하기, 다양한 물체로 평면 혹은 입체 조형물 구성하기 등의 활동으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악보 같은 경우는요, 높이와 리듬을 표현한 그림 악보, 그다음 입체 악보, 자연물, 컵, 생활용품 등을 또 눈으로 따라가거나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음악을 듣는 활동입니다. 능숙해지면요, 그림 악보 혹은 입체 악보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락이나 리듬을 기호하여서 또 그림이나 입체 악보로 표현해 보고요. 곡의 분위기를 추상적인 기호로 또 표현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이나 입체 악보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실제 악보를 또 소개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며 듣기에서는요, 이 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방법과 중복되어 볼 수 있으나 생각을 표현하며 듣기 활동은 조금 더 유아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뭔가 각자의 뭐 생각에 대한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음악적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떠오르는 느낌이라든지 생각 등을 또 다양하게 뭐 글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표현을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색깔로 나타내 보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소리나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또 듣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분석하며 듣기의 부분이 있거든요. 교사가 듣기 활동을 계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의 수준으로서 분위기, 악기, 형식, 박자, 시대 등을 분석하며 듣는 방법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요, 유아들 앞에서 제시한 듣기 활동을 하다 보면 곡을 분석하는 능력이 또 생겨나게 되고요. 고든에 이야기하는 오디에이션에서 하는 오디에이트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에이트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디에이션 한다 라는 얘기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을 뭔가 표현해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오데이션 할 때는 혼자서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음을 막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리듬을 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과정은 아니겠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아주 창의적인 과정이라고도 뭐 오디션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잠시 또 음악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많이 아시는 곡이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이 곡의 제목은요, 바가텔레, 예, 가단조, 예, 그 다음에 엘리제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바가텔레라는 네, 형식의 곡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듣기 활동을 할 때는 감상곡을 선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클래식 곡들을 아마 결정을 하실 때는 클래식 곡을 좀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보통 많이 하는 게 베토벤, 그다음에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고, 바흐 미뉴엣, 그다음에 쇼팽, 뭐 녹턴, 그다음에 뭐 슈만의 어린이 정경, 그 다음에 뭐 바흐 평균율, 뭐 이런 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상곡을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곡 선정할 때는 주제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유아의 발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령에 대한 차이도 좀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감상곡도 있을 것입니다. 곡의 종류를 또 선택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상곡 분석하기에 대해서는 또 개념에 대한 것들, 리듬, 가락, 형식, 빠르기, 샘열이, 음색, 이 곡은 빠르다, 아니면 느리다, 혹은 보통 빠르기다, 이런 개념들이요. 리듬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박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거든요. 몇 분에 몇 박자다, 4분의 4박자다, 4분의 3박자다. 그 다음에 어떤 리듬들을 가지고 있다. 왈츠, 충무의 리듬을 가졌다. 아주 빠른 리듬을
많이 나온다, 혹은 아주 느린, 뭐 2분음표, 5음표가 많이 사용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형식 같은 경우는 몇 도막 형식,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샘여림, 이 곡은 아주 여린 곡이다, 혹은 아주 강한 음색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이런 것들 또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곡들을 찾아볼 때는요, 뭔가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혹은 상반되는, 네, 음악의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곡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고요. 시대적 흐름, 예. 그 다음에 이 클래식 음악은 보통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그 다음에 근현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의 구성은 또 악기 구성,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곡을 또 분석해보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곡의 특징이나 또 활동으로 연계하면 또 효과적일 것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하기인데요. 지식, 기술, 태도의 목표가 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곡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또 목표를 또 설정하게 됩니다. 수업의 흐름을 결정할 때는요, 목표에 맞는 교수 방법을 선정하고요. 또 그냥 듣기만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음악적 요소에 또 반응하며 들어보고, 생각을 또 표현하며 들어보고요. 분석하며 들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또 교수 방법을 통해서 또 수업의 흐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매체 선정하기 부분인데요. 수업에 필요한 부자재 선정하기에 대해서 그리기를 하려면 도화지나 아주 큰 종이가 필요할 것이고요. 리본 막대, 스카프, 공,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 또 그려보면서 혹은 촬영해보면서 아니면 오데이션처럼 자기가 음을 이렇게 작곡을 해보는 것들 등등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을 굴려본다든지 아니면 리본을 통해서 이렇게 리본 막대를 통해서 모양을 표현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악을 들려준 매체 선정하는 것입니다. 녹음된 음원, 연주 동영상,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교사가 직접 연주하는 거. 저는 제일 좋은 게 교사가 직접 연주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연주를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 예술 활동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음악적 활동을 할 때는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혹은 지인을 또 초청해서 연주 들려주는 것들, 지역사회 또 공연 활용을 통해서 요즘은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전문 연주자 팀들이 와서 연주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조금 그런 기가 좀 덜하긴 한데 또 요즘 또 다시 좀 시작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그런 팀들을 또 직접 악기도 보면서 들어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특징을 또 살펴보는 것도 좀 재밌는 활동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행 평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실행에서는 첫 번째 도입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수업하기, 세 번째 마무리하기에 대한 내용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기에서는 보통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의 활동을 도입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들려주거나 소리나 곡의 음악적 요소에 맞도록 또 움직여 보기도 하고요. 소리나 곡을 설명 없이 또 먼저 듣기도 하고요. 소리나 곡에 대한 배경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수수께끼 맞추기에 대한 내용도 도입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수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 방법도 선택한 방법으로 또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마무리할 때는 또 이야기 활동 해봐야 되겠죠.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또, 설정했던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확장되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는 자신의 수업을 또 분석하게 됩니다. 활동 목표는 적절했는지요.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활동 자료는 적절했는지, 활동하면서 예상하기 힘든 부분, 어려운 건 없었는지,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서 계획과 실행이 또 좋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수업 안에서 또 기록을 해두고 또 이것들을 또 다음 수업에 반영을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매체 선정할 때는 유아들과 나눈 평가를 다음 활동에 적용하고요. 새로운 목표 설정할 때는요,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수업 목표 수정 및 재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이고요. 다른 수업과 연계하거나 확장할 목표를 또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리 탐색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교재 132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재 페이지 1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활동 1에서는요, 나는 누굴까? 너 누굴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탐색할 소리 같은 경우는요, 친구 목소리. 활동 목표는 뭐,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의 특징이 있음을 또 알고 이해하고,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고, 친구의 특징을 또 이해함으로써 친밀감 형성을 또 근무할 수 있고요. 활동 자료로는 문장 카드, 단어 카드, 미션 카드,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은 또 음색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입 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녹음한 녹음 파일, 예, 그래서 다른 반 선생님 혹은 유아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인사 메시지를 녹음을 해가지고요 들려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목소리만 들어서는. 그래서 추측해보는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전개 적용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유아들은 둥글게 원으로 앉아 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들은 눈을 감고 하나부터 또 10까지 수를 세기도 하고요. 그동안 교사가 술래 친구 한 명을 지목하면 술래는 조용히 원 안이나 원 바깥으로 이동하여서 교사가 보여주는 문장 카드의 내용을 또 읽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신호 소리가 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한 술래의 이름을 또 외치고요. 신호와 함께 눈을 떠서 술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익숙해지면 한 명씩 친구의 목소리를 맞추도록 또 활동 형태를 또 바꿔보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친구의 목소리를 맞춰보고요. 한 문장 말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도 말해보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또 동시에 말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게임에서도 한 사람씩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죠. 한 음절씩을 맡아서 동시에 말하면 상대편이 맞춰 보는 거 그런 것들. 네. 이거 아이들한테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주집중할 수 있게도 만들고 네. 입 모양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또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나 말은 아니더라도 입으로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로 또 순례를 맞춰보는 것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한숨소리, 기침소리, 비명소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마무리 평가를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또 순례를 찾는데 또 가장 쉬웠는지 또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해보고요. 가장 어려웠는지 또 이야기 나누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고요. 이 활동을 또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교재 134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같은 동물 소리 찾기입니다. 탐색할 소리는 동물 소리고요. 활동 목표는 거리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짐을 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음색, 방향의 특징을 또 구분해서 한 가지 소리에 또 집중할 수 있고요. 혼재되어 있는 소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고요. 활동 자료는 안대, 음악적 특징으로는 음색, 음고, 리듬 등이 있습니다. 도입 탐색에서는요, 이야기를 들려주며 활동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아기 동물들이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기 동물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한대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가려고 해요. 아기 동물 친구들은 엄마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이 되어서 한 명은 엄마, 한 명은 아기가 동물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짝과 함께 어떤 동물을 할지 결정하고 팀만의 동물 소리를 또 충분히 흉내내 보기도 합니다. 아기 동물 역할을 맡은 유아는 눈을 감고요. 교사의 시작 신호와 함께 엄마 동물 친구는 아주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고 아기 동물 친구는 엄마 소리를 쫓아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눈을 감고 뭐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뭐 박수 치는 쪽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연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전개 부분에서는 또 이야기를 또 들려주며 또 활동을 확장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동물들이 무럭무럭 자라 엄마 아빠와 함께 숲으로 또 소풍을 왔고, 그런데 나비를 쫓아오다가 숲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또 말았고요. 날은 금세 또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주 멀리서 엄마 아빠 소리가 또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들은 눈을 감고 교사의 소리 신호가 들리면 자기가 맡은 동물 소리를 내며 또 찾아다니고요. 그 대신 이런 거 할 때는 또 안전에 대한 주의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또 부딪히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되고요. 엄마 아빠를 또 찾으면 서로 눈을 또 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평가로는요, 서로의 소리를 찾는 데 익숙해지면 다음 활동을 하며 또 마무리합니다. 둥글게 서서 두 가지 동물을 정하기도 하고요. 모두 마음속으로 두 가지 동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요. 교사의 신호음이 들리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이 마음속으로 정한 동물 소리를 내며 나와 같은 동물 친구를 만나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교사의 신호음이 들리면 눈을 뜨고 같은 동물 친구를 잘 찾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익숙해지면 동물의 수를 점점 더 늘려가기도 합니다. 자, 다음 활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 3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교재도 13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탐색할 소리는 목소리입니다. 활동 목표는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하고요. 들리는 글자를 의미있게 조합해 볼 수 있고요.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단어, 그림, 카드,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으로는 샘여림, 빠르기, 음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활동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도입 탐색에서는 단어, 그림, 카드를 또 소개하며 도입합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있는 그림과 단어가 함께 담긴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하고요. 그 대신 유아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자 안에 있는 카드는 모두 두 글자나 세 글자의 단어들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 유아들이 나와 한두 장의 카드를 뽑아 단어를 또 다 함께 해보는 부분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위, 개구리 등 이런 단어, 두 글자나 세 글자의 단어들을 사용해 보고요. 전개에서는 단어, 그림, 카드를 뽑아 이구동성 게임을 또 진행합니다. 이구동성 게임 아시죠? 예. 동시에 말을 하는데, 네. 뭐, 네 사람이, 네 사람, 세 사람이서 이구동성, 소리를 하면서, 예. 무슨 단어인지를, 예, 유추하고 찾아보는 게임이죠. 그래서 유아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두 팀, 그래서 글자 수에 따라 팀의 수가 또 결정하게 되고요. 그룹을 또 나눠서, 그 다음에 술래 한 명을 또 뽑게 되고요. 술래는 상자 안에 있는 단어 그림 카드를 한 장 뽑아 카드를 보지 않는 채 교사에게 전달하고 뒤를 돌아 눈을 감게 됩니다. 교사는 전달받은 카드를 술래를 제외한 유아들에게 보여주며 팀별로 외칠 글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 누구는 누구는 어떤 글자를 말해주면 동시에 그 글자를 말하게 됩니다. 게임 준비가 되면 술래의 유아는 뒤로 또 돌아서게 되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교사는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유아들은 동시에 자신이 맡은 글자를 정확한 발음으로 외칩니다. 술래는 또 어떤 글자인지 집중해서 듣고 이것이 어떤 단어인지 또 유추해 보아야 되겠죠. 술래가 맞힐 수 있도록 또 여러 번 반복하고 아니면 그 높낮이를 다르게 혹은 한 사람은 작게 한 사람은 크게 예, 뭐 이런 방법들을 좀 바꿔줘 가면서 힌트를 이제 주는 방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는 보통 어떤 단어가 가장 잘 들렸는지 소리를 듣고 단어를 찾아내는 자신만의 또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해보고요.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없을까 또 의논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두 글자로 했다면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늘어가면 좀 더 어려워지겠죠, 단어들이. 그래서 소리 강약이나 속도를 또 다르게 해보고 유아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다음 활동에서 또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